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8일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케이블 TV를 통해서 하이눈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두 번째 본 영화인데 첫 번째는 어릴 때 본 영화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유명한 영화는 어느 나이에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삼국지를 평생 3번 읽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명화는 서부 영화를 대표하는 명화인데 흑백 영화입니다. 하이눈에는 고독한 영웅이 나옵니다. 게리 쿠프 아주 고민이 많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고독한 영웅이죠. 고독한 영웅이니까 이 영화는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 시사점이 많은 영화입니다. 1989년에 이 폴란드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공산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바벤사, 자유노조 운동을 지도했던 바벤사 측에서 선거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하이눈의 포스터, 게리 쿠프가 나오는 그 포스터를 등장시켰습니다. 말하자면 공산주의와 싸울 때는 한 개인의 용기가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였겠죠. 그래서 이제 1980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소련 매체는 매우 비판을 했습니다. 개인의 영웅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우파적 정치인들은 이 영화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도 이 영화를 인용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참고로 할 만한 영화다. 정치인들이 이 여론과 반대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 영화가 잘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른바 진보 세력도 이 영화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메카시즘 선풍에 희생되었던 미국의 진보 세력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참 희한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 좋은 작품, 좋은 명화는 그 자체의 독자적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좌우를 넘나들면서 생명력을, 그 명성을, 또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을 두고, 그 영화는 스탈린주의를 상정해서 만든 영화인데, 좌파들도 그 영화가 아니죠. 참 소설이죠. 좌파들도 1984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른 메시지를 느꼈던 모양이죠. 이 하이눈은 1951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스탠리 클레머라는 사람과 칼 포맨이라는 이 두 사람이 합작한 겁니다. 클레머는 제작자고 포맨은 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입니다. 이 감독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프렛 진네만 감독. 프렛 진네만이라 하면은 워낙 오래된 분이니까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 작품을 생각하면 아마 친숙한 이름이 될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데보라 카, 버트 랭카스터, 몽고메리 크리프트가 나오는 지상에서 영원으로. 그 다음에 넌저 스토리인데 운명은 한국에서는 파괴라는 영화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영화죠. 간호사로 나온 영화인데 나중에 수녀가 됐죠. 수녀로서 간호사 역할을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니까 레지스탕스를 하기 위해서 수녀복을 벗는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오드리 헵번도 자신의 작품 중에서 이 작품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영화는 아닌데요. 사계절의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폴 스코필드라는 배우가 성격 배우로서 유명한데, 이것은 영국의 헨리 8세 시절에 헨리 8세의 이혼을 반대했다가 사형당한 철학자 토마스 무어의 생애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든 영화는 아주 진지하고 고독한 사람의 결단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영화 하이눈이라는 영화의 스토리는 그 제목처럼 하이눈은 정오죠. 어떤 마을에, 여기는 뉴멕시코 지역의 어떤 마을에, 어떤 마을 정오에 기차가 도착을 하는데, 거기에 아주 깡패 두목이 출감을 해가지고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무래기 세 사람이 여기에서 기다렸다가 작당을 해가지고 이제 이 마을로 들어오는데, 보안관이 누구냐? 바로 게리 쿠퍼입니다. 케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보안관은 그날 막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 그레이스 켈리와 함께 이제 보안관을 접고 떠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랭크 밀러라는 이 깡패가 출감을 해가지고 마을로 들어온다. 마을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보안관 게리 쿠퍼한테 복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자를 감옥에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 사형 판결까지 받도록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출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면 틀림없이 자신을 보복할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결혼했고 이제는 보안관직에서 물러났으니까 떠나자 해가지고 마차를 타고 떠나다가 중간에 마음을 돌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네 사람의 총잡이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시간은 1시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하이눈 12시의 시계를 맞춰가지고 이 영화가 긴박하게 리얼타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 긴장감이 더해지죠. 그럼 한 1시간 남짓 하는 동안에 게리 쿠퍼는 뭘 하느냐? 자기를 도와줄 친구들을 이제 찾아놨습니다. 그런데 악명 높은 총잡이 네 사람의 그 총질 솜씨를 잘 알기 때문에 다 피해요. 더구나 게리 쿠퍼의 부하인 부보안관 자리를 사퇴하고 빠져버립니다. 이자는 게리 쿠퍼가 자기를 후임자로 추천해 주지 않는 데 대해서 불만을 좀 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대부분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날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주 친구들까지 다 빠집니다. 첫째, 판사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프랭크 밀러 깡패한테, 총잡이한테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판사는 보복을 당할까 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교회 사람들이 거기서 한참 토론을 하는데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자기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 토론을 이끌던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총질이 일어나면은 이 마을에 누가 투자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게리 쿠퍼의 부인이 된 이 그레이스 켈리, 그 여기서는 에미로 나오는데 까지도 떠납니다. 왜냐? 나는 아버지하고 오빠가 총 맞아 죽는 걸 보았고, 그래서 나는 퀘이크 교도다, 평화주의자니까 나는 어떤 총싸움도 싫다 하고 자기 혼자 기차가 정오에 오면은 그거 타고 가겠다고 떠나버립니다. 완전히 혼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협력을 거부하는 이유들이 각각입니다. 이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싸움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전 보안관은
나는 이미 총솜씨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도울 수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근데 와보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내 혼자로는 안 된다. 여러 사람 오면은 내가 도울 수 있지만 하면서 나가버립니다. 여러 이유를 댑니다. 유일하게 도와주겠다는 아이는 14살 먹은 소년이에요, 소년. 게르코파는 웃으면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하다가 게르코파도 한참 고민을 합니다. 차라리 나 혼자 말 타고 저 아내를 데리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고민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게르코파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남아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자를 살려두면은 언제 내가 어디에서 어디 가든지 나를 끈질기게 따라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된다. 이 마을에서 싸워야 유리해진다. 이 말은 중요하죠. 언젠가는 막딱 떨어야 되는데 그나마 이 마을에서 싸워야 내가 유리해진다. 아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르코파는 뭐 존 웨인처럼 뭐 영웅적인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총질이 벌어지는데 뭐 주인공이니까 이겨야 안 되겠습니까? 1대4로 해가지고 이기는데 이 부인이 그레이스 켈리가 12시에 도착한 그 기차에서 깡패 두목은 내리고 그레이스 켈리는 탑니다. 탔는데 총성이 울리니까 열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싸우는 남편을 찾아갑니다. 남편은 4명 중에 1명은 죽이고 2번째 죽이고 그 다음에 제3의 총잡이와 대결할 때 그레이스 켈리가 그 총잡이의 등 뒤에서 총을 쏴서 죽입니다. 이게 아주 상징적이죠. 퀘이크교도 평화주의자가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총잡이의 등 뒤에서 등을 쏴버리는 겁니다. 등을 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존 투쟁 또는 혈육을 지키려고 할 때는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게 된다 하는 것 아닐까요? 또는 무조건적 평화주의의 위선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대결해야 될 때 공산당 같은 악을 앞에 두고 무조건적 평화주의를 부르짖는 자의 위선을 폭로한 가수인데 그 영화의 여러 가지 상징적인 장면 중에서 아주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프랑크 밀러랑 총잡이가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이 그레이스 켈리를 끌고 와가지고 인질로 삼아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게르코프 보고 총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그레이스 켈리가 얼굴을 핥히니까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게르코프가 이 총잡이를 쏘고 그리고 아내와 포옹을 하니까 그 순간 지켜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막 뛰어나옵니다. 이제 영웅이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장면을 보면서 게르코프는 아주 냉소적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기니까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여드는 마을 사람들을 경멸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레이스 켈리와 함께 마차를 타고 마을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
7개 부문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4개 부분에서 상을 받았는데, 우선 주연 나무상, 게리 쿠퍼 주연 나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촬영상을 받았고, 이 주제가가 유명합니다. Do not forsake me, oh my darling이라는 노래인데,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디미트리 티옴킨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뭐 최고 음악상도 받고 해서 4개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랭킹을 냅니다. 역대 영화 랭킹을 내는데 100대 영화를 뽑으면 33등으로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33등으로 랭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영화로 유명해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인입니다. 원래 이 제작진은 존 웨인과 접촉을 했습니다. 출연을 해달라고. 존 웨인이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몽고메리 클리프트, 그레고리 팩, 찰턴 헤스턴, 이 기라스킨 같은 배우들과 접촉을 했으면 다 거절당하고, 당시 50세던 게리 쿠퍼를 접촉했는데, 이 게리 쿠퍼와 여기 나오는 이 그레이스 켈리는 부부로 나오는데 나이 차이가 사실은 30살입니다. 30살. 게리 쿠퍼가 좀 나이가 들게 보입니다. 50대니까요. 50대. 그런데 나중에 이 거절했던 배우들이 후회했다고 하는데, 이 존 웨인과 게리 쿠퍼는 동시대의 사람인데 스타일은 좀 다르죠. 존 웨인은 아주 람보같이 아주 호쾌하고 구김살 없고, 그러나 게리 쿠퍼는 점잖고 고민이 많은 좀 내성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친구였어요. 이 아카데미상 수상작이 발표되었을 때 게리 쿠퍼는 유럽에서 영화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리 쿠퍼가 친구인 존 웨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 대신 좀 상을 받아달라고. 근데 존 웨인은 이 영화를 비판했습니다. 게리 쿠퍼를 비판한 게 아니고, 이 영화에 나오는 그런 보안관, 그런 용기 없는 보안관, 이리저리 왔다 가면서 자기 편 모으려고 방황하는 그런 보안관 싫다. 그래서 나는 당당한 보안관이 좋다.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수상할 때는 아주 근사한 코멘트를 하면서 존 웨인이 이 영화를 상을 대신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존 웨인과 게리 쿠퍼. 그때 날리던 두 영화 배우죠. 1950년대의 서부 영화는 뭐 최고의 영화죠. 지금처럼 컴퓨터 그래픽 하지 않고 아주 서정적이고 인간미가 있고, 더구나 서부 영화는 항상 배경이 좋습니다. 미국의 그 장대한 자연이 배경이 되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자연이 배경이 아니라 도시입니다. 한 도시, 캘리포니아에서 찍었는데요. 이 철도, 옛날 철도가 지나가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일어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개인의 용기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에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동시에 자유가 위협당할 때는 개인이 싸워야 합니다. 개인이 우선 싸워야 합니다. 자유민주진영은 조직에는 약합니다. 개인이 강하니까요. 좌파는 조직이 강합니다. 개인으로는 약하니까 그렇습니다. 요사이 외국 집회에 가보면은 영웅 대망론이 많습니다. 영웅적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런 영웅을 기대하면 안 된다.
개인이 나는 뭘 할 거냐? 개인이 사회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니까 동시에 개인의 의무도 강해야 합니다. 자유가 침해받을 때 개인이 사회합니다. 이 게르코파처럼 사회합니다. 게르코파가 싸우는 이유는 마을을 지킨다는 것보다는 첫째는 자신의 의무입니다. 보안관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신의 생명입니다. 자기 것을 지킨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지키는데 남의 것도 아니고, 지금 공산화되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 재산, 자유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그 개인이 사회가 될 거 아닙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을 하는데 자유가 날아가 버리면 지렁이 같은 존재가 되는데,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다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돈도 많이 번 분들이 남에게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이눈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